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 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1부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기 전에 국내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또 동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92% 상승하면서 273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2735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0.64% 빨간불을 켜면서 930선 위로 안착한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기관은 2,357억 원, 외국인은 598억 원대 물량 사들이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개인은 오늘을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3,013억 원대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은 힘을 썼습니다. 기관은 483억 원, 외국인은 823억 원 동반 매수에 나섰고요. 개인은 919억 원대 물량을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부는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을까요? 아, 그럼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또 인사 네.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요새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수익을 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1, 2월 달에 물려있는 종목들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등장에서 수익을 챙겨야죠. 또 언제 이런 좋은 봄 같은 시장이 언제 올지 또 하루 한치 앞날도 모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늘 방송 제가 히든 종목 3개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 얻어 가시고 노란 톡방에 참여하셔서 이제 적절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부는 저희 미다스 전문가님과 이렇게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미다스 전문가님께서는 저희 8시까지 방송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의 매일매일 이어지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 신호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률까지 같이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톡방에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또 수익 인증도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같이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또 오늘 한 줄평대로 미다스 전문가님의 시각을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전문가님 한 줄평 어떤 건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몰랑 나는 갈 길 가련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에 딱인 말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요새 이제 어제 오늘이 시장이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는 듯 그렇죠? 했습니다. 네. 시작부터가 일단 강세 출발이었죠. 네. 강세 출발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시원한 장세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시장에 굉장히 위험 요소가 아직도 많습니다. 돌발 상황이나 변수들이 아직도 많은데 지금 미증시는 하락 추세선을 단기적으로 돌파를 한 상태거든요. 네. 저는 이게 진짜 이 아몰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몰랑이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유행하던 이제 맞아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이제 뭐 이런 게 있었죠. 난 모르겠고 난 갈 거야. 신경 쓰지 마. 약간 이런 건데 네.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이 베이비 스텝으로 확정이 되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이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그게 이제 얼마 불과 안 됐는데도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어떻게 하죠? 빅스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준 의원들까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정 긴축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매파적인 아주 강한 발언을 하면서 증시 위축될 만 하거든요. 네. 근데 미증시는 굉장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값 올랐던 것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또 무슨 얘기 나왔죠? 사이버 전쟁. 오늘 네. 들어보셨나요? 저 뉴스를 확인을 못했네요. 네, 사이버 전쟁 우려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 해커들 이제 컴퓨터로 이제 이렇게 그쵸?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말이 컴퓨터로 싸우겠다는 사이버 전쟁만 아직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해커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KBS 국영방송이죠. 다 그냥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또는 핸드폰, KT나 SKT 뭐 이런 데를 이제 해커들이 해서 다 통신망을 막아버려요. 그럼 우리 갑자기 핸드폰도 안 되고 이제 카카오톡도 안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하던 모든 게 막아버리는 이제 되게 교란 상태가 오겠죠. 은행 업무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돼. 핸드폰, 전화 뭐 이런 게 안 되면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 사이버 전쟁까지 나오고 전쟁 장기화 거기다가 요즘에 최근에 어떤 언급까지 했죠? 바이든이 생화학 무기, 맞아요.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맞아요. 바이든이 초창기에 러시아 전쟁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지금 포착하고 있다. 얘네 전쟁 곧 할 거야. 이랬는데 다들 어땠죠? 에이 설마 전쟁 하겠어? 그쵸, 맞아요. 이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진짜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그냥 정치적으로 하고 무심코 넘길 수가 이제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의 변수가 이렇게 많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모르겠고 간다니까 잡지 마 이러고 아주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약간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100% 못 따라가고 있죠. 약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원하게 상승장이 나와야 하는데 시장에 돌고 도는 순매수세를 합하면 정말 작았습니다. 네. 네, 거래량은 또 역시나 비슷하겠죠. 거래량은 비슷하지만 액수가 순매수세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뭐 유동하는 자금이 작았다. 실제로 기관이 매수한 자금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봐야겠죠. 뭐 양지수 모두 다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등의 시작이냐? 글쎄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 차트가 지금 2700선 잘 지켜주고 있어요. 제가 초반부터 얘기를 했던 게 코스피가 2700을 잘 지켜주는 선이라면 하락장이 아닐 수 있다. 적어도 횡보는 지켜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700선 넘나 들었죠. 2600선 이제 무너트리네 만에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길이길이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강한 반등장의 시작을 알 수 있는 것은 60일 이평 2800선을 넘느냐 그게 기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2800선이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고 이 2800선을 안착해서 몇 거래일 이상 꾸준하게 이 위에서 2800선 위에 이제 지수가 있는다면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뭐 강한 상승장은 아니겠지만 다시금 3000대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2,800선 위에 종가가 형성이 돼도 러시아 전쟁이라는 이 커다란 글로벌적인 변수는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러시아산에서 또 얼마 전에 그 원유 갖고 이제 러시아산 에너지를 뭐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거는 바이든의 개인적인 꿈이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뭐 30% 이상을 20%인가 3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네. 뭐 천연가스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가스 뭐 이런 에너지를 다 이제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전쟁 막겠다고 미국은 그래 자기네 땅에서 기름 나오잖아. 셰일가스 나오잖아. 다른 나라들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상승장 시작이야? 투자해볼까? 내 돈 이제 다시 담아봐? 라고 보기엔 아직은 불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렇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에 방송 중에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이러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는 종목에 대한 신호들 듣고 싶으시면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도 톡방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입장을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매수와 매도 신호들 같이 얻어가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코너로 또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종목 클래스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남스틸 올라와 있습니다. 유럽 최대 철강 공사 포격 여파에 또 오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종가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17.98% 올랐고요. 전거래 대비 820원가량 상승하면서 5,38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경남스틸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은 경남스틸뿐만 아니라 오늘은 철강의 축제 날이었죠. 맞아요. 네, 철강들이 대부분 맞아요. 엄청나게 막 상한가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강세를 보였는데 철강 업체들, 철강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띈 이유가 네. 사실 좀 약해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유럽 최대 이제 철강 공장이 이제 파손이 되면서 무너지면서 철강의 이제 수급이 좀 몰릴 것이다라는 생각과 어떤 이런 좀 가격에 또 원자재 가격이 또 원자재거든요. 이놈의 원자재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철강이 이제 좀 이제 공급이 또 줄어들 이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네. 철강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경남스틸을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철강에 상한가 간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경남스틸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다. 이제 시청자분들 좋은 정보, 좋은 종목 가지고 가시길 바래서 전 경남스틸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이나 이런 종목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상한가 간 종목 내일도 상한가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고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무서워, 않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다시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제 경남스틸로 갖고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바로 시초가로 매수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내일 시가 형성하는 것도 봐야 되고 매수 타이밍은 적절하게 잡아야겠죠. 근데 이 재료 자체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철강의 종목들이 10개면 10 다 모두 엄청나게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왔어요. 네, 맞아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철강이 가야 할 종목들이 못 간 종목들이 되게 많았죠. 기업 펀더멘탈 너무 좋고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아 비전도 좋은데도 이제 철강 쪽, 제강 쪽 종목들이 거의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의 반년 이상 작년 한 해 동안 빌빌빌 거렸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를 신호탄으로 쭉 갈 수 있긴 하나 더 받쳐줘야겠죠.
이게 그렇게 해서 철강 최대 공장이 그래 없어졌어. 그러면 없어졌으면 원자재 가격이 얼만큼 오를 거고 지금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데 공급이 얼마나 딸려 정도의 어느 정도 그 좀 구체화된 수치가 나와야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 정도의 재료면 여기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공약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당장 내일 우리 또 다른 소식 또 나올 수도 있죠, 이슈가. 뭐 최대 공장은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한 일주일이면 다시 가동이 가능하다. 복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소식 들리면 바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바로 내일 시초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켜보셔야 합니다. 다만 그 재료가 살아있을 때까지 지켜보시다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스틸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버킷 스튜디오 올라와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메타버스 기대감에 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종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5.87% 상승을 했고요. 4,51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버킷 스튜디오 관련해서 또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종목은? 네, 버킷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또 역시나 작년에 이게 주가들이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차트 움직임이 좀 비슷해요. 뭐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좀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막 숨통 트려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상승장이었잖아요. 그쵸?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조정받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포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와 가상화폐죠. 왜냐하면 작년에 NFT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쵸. 근데 정말 잠깐이었어요. 정말 너무 3일천하였어요. NFT는 정말 시장 기대감 크고 전망도 크고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데도 너무 짧게 사실 소진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버킷 스튜디오인데 결국에는 버킷 스튜디오도 컨텐츠 제공하는 업체예요.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데 이 컨텐츠 제공 업체가 지금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는 소식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강세를 받았습니다. 정관 변경이라는 거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부동산만 할 거야 라는 회사에서 나 이제 좀 주식 좀 해볼까? 라고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주에다가 증권 관련주로도 같이 묶일 수 있겠죠. 버킷 스튜디오가 이번에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사업 네. 이 사업을 이제 목적을 추가하면서 좀 강세를 받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삼성전자가 이제 주주총회에서 메타버스와 로봇 얘기를 해서 지금도 로봇 섹터 이렇게 강세잖아요. 그렇죠. 역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금 다시금 메타버스가 뜨고 있는데 네. 메타버스가 뜨면서 왜 가상화폐가 뜨는지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지금 연관성은 제가 조금 뒤에서 필살기 시간에 자세히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버킷 스튜디오 우리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보이시죠?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이제 말이죠. 작년 말 동안 굉장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8,000원까지 가던 종목이 지금 3,500원 반토막 이상이 이 정도로 조정이 왔는데 네. 지금 이 정도 보시면 이렇게 딱 보면은 하락 추세선 뚫었죠. 뚫었습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안착을 했느냐? 지금 61일평 위에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종목은 지금 5,000원, 121일평 선을 돌파를 하는 게 분기점이 될 겁니다. 121평이자 이 5,000원 마디가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지점을 이제 돌파 안착을 한다면 전고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지금 작년에 매출은 증가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로 이제 전환됐거든요. 그 네. 이유가 신사업 성장 때문이에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인력 채용이라던가 어떤 연구개발비나 아무래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지출 비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 전환인데 이게 실제로 메타버스와 어떤 또 이 기대감 뿐만이 아니라 실제 매출로 벌어진다면 적자기 때문에 조금만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봐도 특히 메타버스 기대감 어떻죠? 단기적인 기대감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장기적입니다. 네. 메타버스는 우리 산업군 전반적인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라도 메타버스는 꼭 관심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버킷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저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조금 볼까요? 네. 수급은 아직 많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네요. 뭐 투신이 이 정도 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수급은 많이 안 들어와 있지만 지금 이제 막 돌파를 하고 또 이 저항 라인을 뚫으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차트 자리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버킷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마지막 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P가 올라와 있네요. 미국의 멀티미디어 솔루션 기업과 협력했다라는 소식에 또 오늘 좋은 모습 나타냈는데요. 종가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17% 올랐고요. 13,45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NP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MP도 결국에는 광고 업체입니다. 뭐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업체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죠. 광고인데 이제 고객 경험을 좀 위주로 하는 광고 업체입니다. 네.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 또 왜 떴냐? 사실 아까랑 비슷한 재료예요. 메타버스와 결국 블록체인으로 갔습니다. 오늘 시장에 주도하는 그 섹터들이 사실 원자재였어요. 오전에는 이제 뭐 사료주, 곡물 가격과 관련된 종목들과 그다음에 또 이제 철강은 오늘 하루 종일 지배했고요. 뭐 또 원전, 오후에는 원전을 가고 뭐 이랬는데 이런 원자재나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관련주들도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에 플러스 보안까지 다 강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원자재랑 에너지 제외하고 보면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보안은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결국에 이 MP를 예를 들어볼게요. 광고 업체인데 이 광고 업체의 최대 주주가 위지윅이에요. 혹시 위지윅 종목 들어보셨어요? 위지윅 스튜디오? 위지. 위지윅도 결국에 암호화폐, 가상화폐, 네, 블록체인 네, 네. 관련주거든요. 네. 그러면 블록체인 관련주가 왜 광고 업체에 투자를 해? 왜 지분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광고가 결국에는 콘텐츠예요. 요즘에는 콘텐츠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죠. 맞아요. 광고도 콘텐츠고 또 지금 이 MP가 오늘 주목받은 이유는 네. 결국엔 미국의 멀티미디어 솔루션 기업하고 MOU 체결했기 때문이거든요. 멀티미디어 솔루션, 멀티미디어 또 메타버스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역시 최대 주주가 위지익이기 때문에 같이 연달아서 이제 이 가상화폐 또 엮여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국 기업하고 지금 MOU 체결을 했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글로벌 홈쇼핑을 광고를 섞어서 메타버스 광고를 섞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뭐가 창출이 되죠? 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메타버스 가상의 공간이에요. 네. 우리가 현실에서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들고 든 실물 화폐를 쓰잖아요. 네. 메타버스에서는 돈을 뭘로 쓸까요? 사이버머니를 사이버머니가 뭐죠? 좀 유식한 말로. 가상화폐요. 그렇죠. 가상화폐입니다. 네네네. 네. 메타버스에서 그렇겠죠. 네. 화폐는 가상화폐죠.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컨텐츠가 나온다? NFT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이 현물에서 만약에 뭐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다고 치자면 네. 이 인증을 어떻게 받죠? 우리가 위작을 했는지 정말 진품인지 하는 감정사가 있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창작물이나 어떤 이 컨텐츠 하나의 NFT 이게 위조인가 진품인가를 방안하는 이거를 검사하는 이 장치를 이 MP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를 받은 겁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또 더 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겠죠. 네. 역시 이 이슈는 저는 오늘은 이제 그 MOU 체결 때문에 시장의 이슈를 받았지만 역시나 아까 버킷 스튜디오랑 비슷하게 메타버스와 이제 가상화폐, 이 블록체인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차트를 보시면 사실 아까 그 버킷 스튜디오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네, 역시 그러네요. 하락 추세선은 또 돌파하는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 MP라는 종목은 지금 121평을 돌파 안착을 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모두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파하고 조정 올 틈도 없이 지금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정은 안 올 수가 없죠. 주가는 항상 상승만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정은 염두에 두시고 이 MP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상승할 수 있다.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지만 매수 타임은 121평 지지받을 때가 가장 적절한 매수 타임입니다. 하지만 기회 안 줄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적절한 매수 타임은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클래스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에 방송 중에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의 종목에 대한 신호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시광 필살기 코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필살기 또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 필살기 오늘도 시간이 약간 부족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히든 종목 3개 네, 이 시간에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자꾸 저번 주부터 자꾸 실수로 종목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름 절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절대 안 가르쳐 드릴 거고 힌트만 드릴 겁니다. 네, 뭐 이제 주식에 나 좀 주식 좀 알아 하시는 분들은 잘 캐치해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 네. 제가 오늘 주제는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특징주 얘기하면서 사실 조금씩 언급을 했어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저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 러시아발 지금 사이버 전쟁 우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이 한묶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있죠. 보안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가상화폐도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가상 자산이에요. 이게 현물로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돈을 입금해서 가상화폐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이 더더욱 중요하고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텐츠인데 내 거야. 나만의 작품이고 나만의 자산이다. 고유 자산이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메타버스가 가면 이 보안까지 당연히 딸려가는 게 정확해요. 이게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번 이슈는 러시아발 전쟁, 그 사이버 전쟁 때문에 먼저 보안이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따로 떨어뜨려 놔서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가 26년도까지 메타버스를 어떻게 육성을 하겠다라고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뭐 간단히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을 5위 정도는 하겠다. 근데 저는 정부의 이 자신감 되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뭐가 대표죠? 반도체? 그렇죠. 네. 반도체야. 반도체 없으면 메타버스를 못 만들어. 네. 반도체가 없으면 전기차도 못 만들죠. 그쵸. 반도체는 지금 우리의 산업군의 가장 필수적인, 가장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인 정말 필수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메타버스도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시장 점유율 5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콘텐츠도 강국이잖아요. 뭐 어쨌든 옆으로 약간 샜는데 글로벌 메타버스로 이렇게 육성을 하겠다. 첫 번째가 시장 점유율 5위, 그리고 2번째가 전문가를 4만 명을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3번째가 메타버스 공급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 말 뭐죠? 투자하겠다. 자, 그쵸. 4번째, 메타버스 모범 사례 발굴. 이것도 역시 투자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 정도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이 방안을 진짜 좀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다시금 메타버스 좀 불을 지피는 이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CJ ENM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성장 전략실 만들 거야. 그래서 메타버스 NFT 신사업 추진할 거야. 대기업도 이제 메타버스와 NFT
우리도 빠질 수 없지입니다. 대기업이 원래 이 먹거리 시장을 바꾸는데 가장 발빠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습을 당했다라고 봐도 무방을 해요. 대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콘텐츠는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그 전부터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도 메타버스가 다른 회사에서, 외국에서 먼저 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많이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메타버스? 우리도 가야지. 아마 대기업들은 그 전부터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다가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에 발맞춰서 실제로 도약을 하는, 실제로 출범시키고 실제로 이제 어떤 이런 구조를 공개하는 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CJ ENM도 지금 메타버스 신사업 하겠다. 맥스트도 노키아와 MOU 체결을 맺었죠. 뭘로? 메타버스로. 5G가 없으면 메타버스가 구현이 안 됩니다. 이 가상 이 공간을 결국엔 구현을 하려면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최초의 그 초창기에 VR 기기 처음에 나온 거, VR 기기를 써보셨으면 알 거예요. 이렇게 얼굴에 뭘 쓰거든요. 네. 얼굴에 뭘 쓰면 얘가 인터넷이 와이파이를 잡아놓으면 굉장히 끊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컨텐츠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근데 5G, 6G 얘기까지 있죠. 이게 이 통신망이 제대로만 구현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영화관 같은 그래픽이 엄청나게 뛰어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기업들이 앞다퉈서 메타버스 하고 공략을 하는 거죠. 뭐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메타버스의 어떤 이 전망이나 기대감은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수혜자,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섹터는 결국 게임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돈을 뭘로 쓴다고요? 가상화폐로. 가상화폐죠. 네. 근데 P2E 게임이 뭔지 아세요? P2E요? P2E 모르겠는데. P2E 게임이 뭐냐면 네. 게임을 하면 돈을 준대요. 왜 게임을 하는데 왜 돈이? 쉽게 말하면 게임하는데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이제 야자 땡까고 이제 뭐 이렇게 PC방 가서 이렇게 게임 하잖아요. 네. 저는 여자인데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네. PC방에서 몇 시간 동안 살 정도로 좋아했는데 이 시간을 따로 빼서 여가 시간에 즐기는 게임을 일정 부분 어떤 레벨이겠죠. 뭐 예를 들면 레벨이거나 어떤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백수가 있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회사를 뭐하러 나갑니까? 집에서 게임만 해도 돈 벌 수 있는데 이 P2E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컨텐츠잖아요. 네. 근데 이 컨텐츠를 뭘로 돈을 줄까요? 국민은행에 입금해 줄까요? 이것도 역시 그럼 가상화폐로. 그렇죠. 되겠네요. 결국에는 게임 회사에서도 가상화폐로 줍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이 뭐였더라? 보라코인. 카카오 맞아요. 게임이 이제 어떤 게임에 무슨 조건을 달성을 했을 때 보라코인으로 유저한테 지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P2E 게임들이 제일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가상화폐를 쓸 거면 또 결국엔 메타버스에서 이 이제 소비 문화가 또 새로운 소비 문화가 생기겠죠. 이게 당연히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거 말이 자꾸 길어지네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일단 종목 빠르게 가봅시다. 네. 네. 비덴트입니다. 비덴트요? 네. 비덴트는 이거 방송용 모니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니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TV 말고 제가 보고 있는 방송용 네. 모니터, 이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비덴트가 왜 암호화폐 관련주냐면 주주입니다. 그쵸? 어디?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 네.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한 1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이제 빗썸 코리아 홀딩스거든요. 네. 홀딩스의 단일 최대 주주입니다.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덴트는 방송용 모니터 만드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관련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실제 매출, 근데 모니터도 되게 잘 만들어요. 이미 국산화의 90% 이상이 지금 이 기업이 다 맡고 있고요. 지금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의 70% 이상은 다 외국에 팔고 있습니다.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본연의 사업도 잘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투자도 잘했어.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가 이렇게 빗썸이 돈을 잘 벌면 잘 벌수록 비덴트도 같이 돈을 잘 벌겠죠. 네. 그래서 저는 비덴트 굉장히 좋아해요. 작년부터도 굉장히 좋아했고
이 비덴트가 이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메타버스도 이게 영향이 갑니다. 네. 메타버스 여행 가면 영향이 가면 NFT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종목 세 개는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비덴트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덴트와 두 번째 다날입니다. 다날 그리고 세 번째 덱스터입니다. 자 일단 덱스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덱스터는 이 VFX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고 이제 적혀 있죠. 네. VFX가 결국에 시각효과, 그쵸. 그래픽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덱스터가 만드는 이제 영화가 있어요. 신과 함께. 하정우 나왔죠? 그쵸. 또 주지훈도 나왔나? 나왔어요. 신과 함께 보셨어요? 차태현 씨 나오고. 네, 그쵸? 맞아요. 네. 저는 신과 함께를 웹툰을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이 신과 함께를 만든 대표적인 이제 회사인데 결국엔 이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은 또 결국엔 메타버스겠죠. 그쵸. 그래서 엮여 있는데 이 덱스터랑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다날이랑 MOU 체결을 했어요. 네. MOU 체결을 하면서 이제 롯데 컬처웍스랑도 이제 MOU를 했는데 결국엔 또 똑같은 말입니다. NFT, 영화 NFT 만들게, 나는 블록체인 할게, 나는 뭐 메타버스 할게, 이렇게 손에 손 잡고 같이 사업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들이 같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차트 자리도 비슷하고요. 수급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갈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겠죠. 누가 먼저 갈지, 누가 1군으로 갈지, 누가 2군으로 갈지. 1군으로 먼저 수익 실현을 했으면 2군 공략해야죠. 왜 안 해? 2군, 3군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키 맞추기로 주가는 대부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 세 종목 모두 다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게 그래픽이 지금 NFT를 조금만 설명할게요. NFT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NFT가 결국엔 뭐냐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경매장 있죠? 드라마에서 보는 경매장. 네. 자, 미술 작품을 경매에 올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메타버스는 도화지입니다. 도화지에다가 뭘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래픽이 물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구현, 가상 공간이에요. 그림을 그려야 될 도화지고요. 이 메타버스 안에 뭘로 구현이 되겠어요? 가상 공간이니까. 결국엔 그래픽이 따라줘야지 이 도화지 안에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든 내 게임에서 내가 하는 게임에서 내가 무언가를 새로이 탄생시킨 컨텐츠 내가 그린 거잖아요. 내 메타버스, 내 공간에서 내 물감으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NFT, 이 작품을 경매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가상 공간의 작품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뭘로? 가상화폐로. 가상 공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술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날도 조금 얘기를 할게요. 다날이 결국에 싸이월드 관련주로도 묶여 있죠. 그쵸. 다날은 우리 핸드폰에 결제하는 거에 모두에 다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카카오톡 선물하기 또는 우리가 뭐 옷 쇼핑을 하더라도 뭐 오프라인에서도 편의점에서도 다 결제할 수 있는 게 다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NFT가 가면 다날은 1군입니다. 대장주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전 다날을 굉장히 예의주시 항상 관심 종목으로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네. 히든 종목 먼저 네. 공개할게요. 네, 힌트를. 공개는 안 해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이름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네, 말씀 안 드릴 거고요. 네. 자, 힌트를 그럼 하나씩. 힌트 네.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일단 게임 업체예요. 게임.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죠. P2E. 예, P2E. 메타버스에 제일 먼저 수혜를 받을 섹터는 게임입니다. 지금 게임 막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맞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굉장히 급등세 네. 나왔고 뭐 크래프톤, 펄어비스 이제 막 슬슬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채굴 전문 기업,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양쪽이랑 MOU 체결을 했어요. 그 말은 뭐죠? 나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나 결국 P2E로 갈 거야. 그러니까 야 채굴 기업 일로 와봐. 야 가상화폐 거래소 일로 와봐. 나랑 같이 손잡고 사업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관련주에 속해 있어요. 결국엔 양다리라는 거죠. 재료가 많아. 재료가 많다는 말은 뭐죠? 갈 수 있는 네.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게임으로도 갈 수 있고 가상화폐 때문에 가상화폐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다리 많이 걸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양다리도 괜찮은데 뭐 문어같이 여덟 네. 다리도 좋아합니다. 뭐 어쨌든 이 종목이 지금 제가 왜 지금 좀 유심히 지켜보냐면 제가 수급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투신에서 자금 14억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1군짜리 대장주격인 게임 종목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게임인데도 가상화폐랑 연결이 돼 있는데도 또 2군이에요. 사실 중소형주거든요. 코스닥 그렇군요. 종목인데도 네. 지금 이 상황에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지금 투신 그 기관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에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결국 매수 타이밍 누가 잡죠? 이 종목 알려드려도 못 잡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진짜 종목 중요하죠. 좋은 종목 중요합니다. 근데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임이 있어야 정확하게 아깝지 않을 선에서 정확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히든 종목 힌트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시는지 모르겠네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요. 톡방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아셔도 중요한 것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내일이나 오늘 종목명 공개를 해주시고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히든 종목도 한번 공개는 안 해주신다 그랬죠? 네, 힌트 공개는 한번 안할 주시죠. 히든 종목 힌트만 네, 좀 힌트 드려보겠습니다. 주시죠. 네. 원래 이제 히든 종목 들으시려고 지금 계속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일단 제가 게임주인가요? 이 두 번째 네. 이슈는 역시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발 사이버 전쟁. 결국엔 보안입니다. 그러네요. 안 네. 보여요. 그 원래 얘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종목들인 그래도 종목명은 아셔야 되니까 공개할 것은 공개해 드립니다. 드림 시큐리티와 네. 지니어스 네. 라운시큐어였습니다. 세 개가 모두 다 데이터 이제 뭐 종합 솔루션, 뭐 인증 솔루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인터넷에 이제 뭐 공동 인증서, 네, 맞아요. 공동 인증서 다운 받으려면 뭐부터 깔라 그러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맞아요. 그거 깔고 있다가 열받아서 컴퓨터 그냥 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쵸. 결국에는 다시 핸드폰으로 또 이렇게 다운받고 이랬는데 이런 보안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강세입니다. 왜? 사이버 전쟁 때문에. 네. 지금 다시 해커들이 글로벌적인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커들을 막을 만한 기업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사이버 전쟁 언급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 재료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아까 계속 입 아프게 얘기했던 메타버스, 가상화폐, NFT 얘기했죠. 이거 보안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보안이 받쳐줘야지 가상화폐, 자산 지키고 NFT, 경매에서 돈 받습니다. 보안이 필수인데 지금 이 사이버 전쟁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뜨겁게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보안 네. 관련해서 종목을 2개나 가지고 왔어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그럼 히든 종목 그건가요? 아니요, 3가지는 아까 제가 공개를 해드린 거고요. 아. 2가지가 왜 2가지를 네. 가져왔냐면 제가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제 스타일도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회전율이 빠른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포트별로 구성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전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중장기적인 전략 좀 어떤 시야로 지켜봐도 돼야 괜찮은 종목 하나. 네. 단기적인 접근을 해서 공략을 해야 하는 종목 하나. 이렇게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중장기적인 이제 뭐 시야를 갖고 볼 수 있는 이 종목은 대기업 계열 그룹입니다. 대기업 이제 계열의 이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튼튼하겠죠. 네. 최근에 블록딜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급락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갭상 시작해서 반등이 엄청났습니다. 네. 그만큼 계열사가 튼튼하고 또 이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도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겠죠. 네. 네, 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 지금 똑같은 보안 업체 중에서 괜찮은 저의 지금 무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정말 아주 알맞은 회사입니다. 네. 저는 이 종목 한 6개월에서 1년 지켜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조정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래 받아왔고 블록딜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추가적인 조정이 끝에는 결국 반등입니다. 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왜? 지금 사이버 전쟁 시작했잖아. 또 왜? 메타버스 갈 거니까. 네. NFT 갑니다. 그러면 보안 가야 되니까. 시장의 이슈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수급이 어마무시해요. 대기업 이제 계열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시장 좋은데 이제 중장기적인 이만큼 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단기적으로 공략해야 될 종목도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시총이 좀 꽤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저는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차트 자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수급이랑 차트 자리가 완벽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이 확 날 수 있어요. 지금 오늘만 해도 상호펀드하고 투신이 자금이 오늘 한 5억씩 들어왔거든요. 투신이 5억이고 제 상호펀드는 정확히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간 안에 지금 충분히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종목이라고 풀이가 되거든요. 네. 역시 이 종목도 원래 보안 업체인데 메타버스 진출한다고 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몇 거래 이상은 충분히 강한 상승세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매수 타이밍 제대로 잡아서 수익 실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 오늘 3가지에 대해서 힌트를 하나씩 주셨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톡방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알아도 어려운 것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미다스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으셔서 내일 바로 신호를 또 주신다고 하니까요. 같이 참여를 하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시대행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